참, 이게 항상 공부가 나오면 이렇게 있어요. 1, 2월 내가 항상 1, 2월 달에 가면 1월 달 들어갈 때 초입 부분에 초시생하고 그다음 작년에 했던 분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꼭 해드릴게요. 이번 달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3, 4월 달 가면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지금은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12월 달은 무조건 계약법만 하시라고.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지금 오늘 하는 거 있죠. 오늘부터는 정성을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계약법을 항상 천천히 내가 좀 자세히 할 테니까. 중요한 게 계약법을 먼저 잡고 가야 돼요. 계약법을 항상. 정독을 해도 괜찮고 초시생들은 동영상을 좀 몇 번 보시고요. 자, 거기 한번 봐볼게요. 계약의 종류 437페이지 와보실래요? 자, 437페이지 오셨죠? 그럼 양가로 1번에 전형계약하고 비전형계약이란 말 나오죠. 이건 내가 분명히 X라고 했거든요. 전형계약은 법전에 규정된 15가지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하고, 비전형계약 같은 경우는 집에 혹시 정수기 같은 거 렌탈해서 쓰지 않나요? 정수기나 무슨 비데 같은 것도 렌탈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유형이 계약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민법전은 규정이 없는 계약들. 이걸 비전형계약 그래요. 그래서 전형계약은 민법전에 규정된 거고, 비전형계약은 민법전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약. 그렇게 보시면 돼서 1번은 X로 갖다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양가로 2번에 쌍무계약, 편무계약 보였죠?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쌍무라는 건 줄임말이에요. 쌍무는 뭐라고 했어요? 쌍방이 모두 뭘 부담해요?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쌍자하고 요 무자를 빼가지고 이걸 쌍무계약 이렇게 불러요. 쌍무계약인데, 자, 근데 그와 반대로 편무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편무계약은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해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 자, 읽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쌍무계약 보인가요? 넘어가면 안 되지. 이제 읽어야지 책을. 자, 쌍무계약이란 보이죠? 끊어봐요. 자, 끊으라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연필을 사용하는 게 좋고,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파란색이 좋아요. 근데 이건 별 표시예요 그러면 빨간색이 좋고요. 이게 이거 근데 그리고 혹시 주문이 너무 많은데 메모리펜 같은 건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 노란 메모리펜, 넓적한 거, 파란 메모리펜, 빨간 메모리펜 있잖아요. 형광펜이라고 한가? 네, 그런 거 사용하다 보면 3월달 되면 막 단풍이 다 들어가지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장 웬만하면 꼭 지저분해서 나중에 보기도 싫어요. 기본서가.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줄 치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파란색이 좋고, 중요해요 그럼 빨간색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고, 끊으세요 그러면 어디서 끊어야 되고 물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호흡이 찰 때 끊으면 돼요. 아무 때나. 알겠죠? 끊어 읽으면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상당히 편해요. 긴 문장을, 논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무 때나 끊으면 되는데, 자, 읽어볼게요. 쌍무계약이란 보이죠? 당사자 쌍방이, 쌍방이 동그라미죠. 쌍방이 서로 대가적 동그라미요.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 동그라미요. 채무. 그럼 내가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쌍방 대가적 채무. 이렇게 동그라미 쳤다고. 그럼 쌍방이 모두가 뭐예요?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매매 동그라미 쳐요. 교환 동그라미, 임대차까지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는 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뭐다?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넘겨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편무계약 보인가요? 자, 그러면 편무계약이란 당사자 일방만 동그라미 쳐봐요. 일방만, 한쪽 편만 채무 동그라미요. 일방만이 채무를 뭐한다? 부담하거나 끊어요.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끊어요.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그럼 결국 편무는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칠 거예요. 증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용대차 동그라미. 증여는 뭐라고 했어요? 무상으로. 그죠? 내 집을 너에게 주고 싶어.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있어. 누가 와서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 32평을 여러분들 준답니다. 아파트를. 그렇죠? 너 받을래? 하고 청약이 들어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 받겠어? 안 받겠어? 받겠죠? 반대급부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한다고. 근데 아버지를 죽인 왼수야. 한강은 보여. 32평이요. 받겠어? 안 받겠어? 열받아요? 여러분들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요? 안 받겠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약인 거야.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 증여라고 하는 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절할 수도 있거든. 이게. 그래서 증여 계약 그러는 거지. 사용대차 두 개 내와야 돼요. 증여 사용대차 두 개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밑에 3번 보이죠? 구별실릭 보여요? 예, 별 표시 하나. 자, 별 표시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기출된 지문들이에요. 자, 자, 읽어볼게요. 쌍무계약에 있어서 끊어요. 동시행 항변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위험부담 동그라미 문제가 생기지만 끊어요. 편무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은 반드시 전제조건이 뭐예요? 쌍무계약일 때만 나온다는 거지. 편무계약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자, 됐죠?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빨간색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 보이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상계약은 재산적 출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돈을 내야 된다. 뭔가를. 근데 무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무상은 재산적 출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산적 출연이 없다 그러는데 자, 밑에 한번 봐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유상계약 보인가요? 자, 계약 당사자가 끊어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끊어요. 재산상 출연 동그라미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이 뭐예요? 유상계약이에요. 거기에 매매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요. 다시 줄 바꿔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무상계약 보이죠? 무상계약은 당사자 일방만 동그라미, 일방만 급부를 하거나 끊어요.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한다 하더라도 끊고요.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을 말한다. 자, 증여 동그라미, 사용대차 동그라미 치고 자, 구별실릭 보이죠? 예, 별 표시 하나. 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고 묻는 거야. 그랬더니 매매에 관한 규정을 뭐라고 했어요? 준용한다란 말 보여요? 뭐는요? 유상계약은. 자, 이게 뭐냐면 봐봐요. 자, 우리가 요거 중요한데 자, 유상계약은 매매 계약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준용은 끄집어 쓴다는 건데 매매 계약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매매 계약에 가면 여러분들 계약금 있잖아. 계약금. 여기 계약금이라든지 아까 제가 담보 책임했던 거 기억나요? 자, 계약금이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교환계약이나 임대차도 유상계약이에요.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근데 이 교환이나 임대차는 계약금이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 임대차 할 때 계약금 걸어요? 안 걸어요? 보증금 1,0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200만 원 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여기는. 그럼 얘들은 어디를 갖다 쓴다는 거야? 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 있죠? 이걸 끄집어다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준용이라 그래요. 이걸 끄집어다 사용하겠다. 그런데 자, 유상계약이 아닌 뭐가 있다는 거야? 예, 무상계약은 그럼 얘들을 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유상계약은 준용해야 안 해요? 한다는 거고. 그래서 요게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릭이다라고 해요. 이게.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놓고 이따 구별해 줄게 다시. 그 다음 밑에 보면 양가로 4번에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 보이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끊어요.
당사자의 합의 동그라미 쳐요.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이며 끊어요. 자, 민법상 전형계약은 현상 광고를 제외한 모든 것이 낙성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이 낙성계약이고, 자, 요물계약을 보니까 요물계약은 끊어요. 당사자 합의 동그라미 이외에 물건의 인도 동그라미, 급부 동그라미,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낙성계약은 뭐만 있으면 돼요?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요물계약은 뭘로 가야 돼요? 합의에도 플러스 뭐예요? 인도나 또는 급부라고 하는 거 있죠? 뭔가를 이행해야 돼요. 이행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요물계약에 계약금 계약이나 대물변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할까요? 현대계보가 나온다는 거야. 현대계보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 안 했어요 제가.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올라가 봐요. 양가로 5번에. 계속적 계약하고 일시적 계약 보인가요? 계속적 계약 위에다가 임대차를 써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에다가 뭘 써놓으면 돼요? 매매하고 교환 계약을 하나 써놓고 5번은 X입니다. 집에 가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 봐봐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요걸 한번 정리해 보게요.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가 그 교과서 438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438페이지 보니까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림? 뭔가 야리꾸리한 그림 하나 보이죠? 요 그림이 뭐냐면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어디다 정리해 놓냐면 기출 예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439페이지 그 예제, 기출 예제 보면 28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빈 공간 있죠, 날개. 그래서 쭉 나란히 6개만 쓸 거예요, 제가. 한번 써놔봐요. 그리고 책 안 읽고 이 6개 지문만 나중에 암기장에 옮겨놓으면 돼요. 나중에 제가 어디다 이해드릴 테니까. 자, 쌍무 계약 있죠. 쌍무 계약은 반드시 유상 계약이에요.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요건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은 반드시 뭐라고요? 유상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은 반드시 유상 계약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쌍유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근데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유상 계약이 반드시 쌍무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걸 줄여보면 뭐가 돼요? 이건 유상이 되잖아요. 그럼 요건 틀려요.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쌍무계약이 유상계약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쌍유 하면 맞는 거고 유쌍 그러면 틀린 거다. 일단 단순하게만 좀 기억해 주시라고. 지금은 제가 1월달에 3월달 가면 요걸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테니까 일단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라고. 이것만.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정리할 게 뭐냐면 요물계약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요물계약은 아까 약식으로 뭐라고 했어요? 현, 대, 개, 보 나오죠. 요 현자가 뭐예요? 현상광고. 요건요 대물변제. 요건 계약금 계약. 요건 보증금 계약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 두 가지가 시험범위에요. 요 두 가지가. 그래서 요게 나중에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라고 시험에 나와요. 종종 시험에 기출이 됩니다. 그걸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증여 있었죠. 증여. 그 다음에 사용대차 있었죠. 그럼 얘들은 유상이었어요? 무상이었어요? 무상이지. 편무였어요? 쌍무였어요? 쌍무라고? 얘는 편무이면서 뭐가 돼요? 무상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에요. 편무의 무상인데 얘도 지금 요거 1, 2, 3 썼죠? 잘 나오는 지문이었다고. 계약의 종류에서. 나온다면 얘들밖에 없어요. 나올 게 없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 범위가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요 시험은 얘 때문에 나와요. 얘들은 전부 다 뭐냐면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자, 쌍무죠. 쌍무. 그 다음에 유상이죠. 쌍유. 알겠죠? 그 다음에 낙성 계약이죠. 그 다음에 요식이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런도 요게 쌍무 계약, 유상 계약, 낙성 계약, 불유식이에요. 근데 요걸 가끔 가다가 이 교환 계약을 요물 계약 아니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요물이니? 요물 계약. 그럼 이거는 OX, X가 되는 거야. 요물 계약이 아닌데 이게 요물 계약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 이게 정말 헷갈렸거든. 기출할 때. 여러분들 쌍무하고 그냥 편무를 구별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구별 실리 이걸 방금 봤는데 기억 못해요. 반대급부? 아니, 쌍무하고 편무를 구별한 이유. 왜 구별하냐? 맞아.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뭐예요? 위험 부담 때문에 그래요. 이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은 어디에서만 나와? 얘들은 쌍무에서만 나오고 편무에서는 안 나오거든. 그래서 구별 실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때? 유상하고 요 무상을 아까 구별했죠? 유상과 무상을 구별한 실력 아까 설명했잖아요. 뭐 때문에 구별했어요? 아니, 유상계약은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구별 실력이 있다니까. 근데 그때 시험에 나올 때게 유상과 무상은 예로 간 거야.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력은 동시 이행 항변권과 요 위험 부담을 적용하느냐에 있다. 맞히겠어? 못 맞히겠어? 못 맞히지.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력은 요걸 갖다 집어넣는 거야. 위아래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헷갈린 거야.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지문, 요 두 개를 돌려쳐서 시험에 기출을 시켰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안 나왔는데, 여기에는 혹시 나중에 가면, 7번째, 혹시 예약이라는 거 알아? 예약? 예약. 우리 호텔 예약. 또 물건을 사러 갔다고? 근데 물건이 없대. 근데 언제 입고돼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입고가 된대요. 그럼 뭐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미리 예약해 놓을게요 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예약이라 그래. 그럼 이 예약도 계약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예약도 뭐예요? 채권 계약이에요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가서 일주일 뒤에 저 왔어요? 물건 주세요. 호텔에 가서 프론트에 가서 저 왔어요? 방 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 예약에 의해서 나중에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 그래. 이 예약 완결권은 나중에 성질이 단독행위야. 이건 계약이 아니고 달라. 성질이. 예약일 때는 채권 계약이지만 예약 완결권은 뭐라고요? 단독행위. 막 초짜인데 그죠? 처음 왔는데 막 모르는 단어가 막 쏟아지죠. 신경 쓰지 마. 알겠죠? 이건 앞으로 한 달 뒤에, 2달 뒤에 가다 보면 반복되면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7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왜 이게 정리를 해 둬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봐보면, 자, 이게 봐봐요. 이게 시험에 언제 기출된 거야? 이게 28회요. 28회면 여러분들 보려는 시험이 몇 회야?
지금 프린트 있어. 뒤에 보면. 프린트 있죠? 봤어요? 진도별 문제? 이걸 왜 기출문제를 넣어놓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외우는지를 안다고. 여기를 보면 보여요? 자, 봐봐. 매매계약 있죠?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유상은 맞지? 유상은 맞잖아. 그 요물이 아니야. 아니요. 이 요물계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 대, 개,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답은 5번이요. 근데 답은 5번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사람들은 그래. 이제 작년에 했던 분들이 올해 문제를 풀잖아요. 수업 나가고 문제를 가서 집에 푼다고. 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답이 5번이니까 5번이네? 하고 넘어가.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지금 답을 찾아? 지금 10월 달이요? 지금 1월, 2월, 3월 또 답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옆에다 해설을 다는 거야. 이 옆에다 해설을 하나씩. 다 일일이 다 해설을 달아보는 거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문장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달하려고 하는 걸? 그러면 매매계약은 뭐라고 써? 아까 매매는 쌍무지. 유상이지. 그 다음에 낙선계약이죠. 그 다음에 불요식이라고. 유상은 맞는 거지. 근데 요물계약은 현대계보라고.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자, 두 번째. 봐봐요. 중개계약이라는 걸 내가 한 적이 있어 없어 오늘? 저는 중개계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가면 중개계약 하죠. 조선시대 보부상이 어떻게 중개를 했다? 부터 해가지고 단어가 쭉 나오잖아요. 조선시대는 중개업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안 가르치나? 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자,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자, 중개계약은 자 민법상의 전형계약이야 비전형계약이야. 비전형계약이야. 민법에 중개계약이라는 게 없거든. 아까 이걸 비전형이라고 하지. 민법에 규정이 안 된 규정들. 틀린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나간 거고 이거 틀린 거고. 자, 교환계약 보여요? 아까 우리 교환계약은 뭐라고 했어? 이건요. 요거 무상이야? 아니지.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유상으로 바꿔야 돼. 계속적이요?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매매와 교환계약은 일시적 계약이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증여계약 보여? 그럼 증여는 편무죠. 편무인데 유상이었나? 아니지. 뭐요? 예, 무상의 대표죠. 증여하고 뭐는요? 예, 사용대차 계약은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편무이면서 또 뭐예요? 무상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자, 임대차.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쌍무 유상 계약이다. 이게 28회야. 28회. 이게 몇 번인 줄 아세요? 65번이야. 그 이거 하나 틀려버리면 난 데서 이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면 단 데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써드린 거 있잖아요. 계약의 종류 7가지. 이해돼요? 그 7가지만 요것만 정리해 놓으면 계약을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종류를. 근데 이 계약의 종류가 시험에 잘 나와요? 라고 묻는다면 안 나와요. 잘. 이게 한 5년이나 4년에 한번 나오는 문제야. 알겠죠? 근데 풀 수 있겠죠. 이걸 틀리겠어요. 이게 지금 28회 그렇죠? 이게 지금 30일 여러분들 조심하고 가야 돼.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31회니까.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어도요. 기출문제가 예상문제야. 응?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갑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와요? 교과서 다시 들어와야죠. 439페이지. 439페이지. 오셨어요? 그럼 오늘 집에 가면 요거 정리 다시 한번 해봐요. 알겠죠? 요걸. 자, 요건 암기장에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정리해 놓은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암기장 익힘장에다 옮겨 놔야 된다고. 연필에다가 아무거나 막 서브노트 만들지 말고. 어떤 분이 서브노트 만들어도 뭐냐고 묻더라고요. 이거 힘들어. 민촉만 만들다가 죽는다?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것만 제가 정리해 드린 거 있죠? 요것만 정리해 주시라고.
알겠죠? 자, 두 번째 가자고. 거기 439페이지 오면 계약의 성립 보여요? 첫 번째 그 청약과 승낙이란 거 보이죠? 별 5개예요. 별 5개. 자, 그래서 요건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이제 요걸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잠깐 봐봐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의 성립은,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자, 성립의 모습이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고. 이것만 하고 가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 다음 주 결석하면 될까, 안 될까? 난리 난다. 왜? 다음 주 결석, 다음 주에 첫 진도가 동시항변권이야. 위험부담.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 알겠죠? 그럼 완전히 뭡니까? 3문제, 4문제가 나가버린다고. 이 계약은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청약과 플러스 뭐예요? 승낙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야. 세 번째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요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근데 무조건 빨간색은 어디? 청약과 승낙이죠. 단 이젠 외웠을 거야.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라. 뭐였어요? 첫 번째, 객관적으로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가격이 맞아야지. 방 3개, 2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관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돼? 일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 전제 조건이. 그래서 우리 교과서 439페이지를 봅니다. 왔죠? 자, 읽습니다. 박스 1번에 청약이 성립되려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끊어봐요.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끊어요. 여기서 대립 동그라미,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끊고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 동그라미요. 합치, 즉 합의 동그라미, 합의가 있어야 된다. 자, 끊고 이런 합의가 있기 위해서는 끊어요. 객관적 동그라미, 주관적 동그라미, 합치가 있어야 된다. 자, 밑에 양가로 1번에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 동그라미, 내용 동그라미.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억에 사세요. 그러면 1억이 맞아야 되지. 알겠죠? 두 번째, 주관적 동그라미, 상대방 동그라미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끊어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끊고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끊고요. 잘못이 없어야 돼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한 청약에 대해서 끊어요. 병이 승낙을 하여도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분명히 갑은 누구한테 청약을 한 거야? 을에게. 그럼 을이 승낙을 해야지 병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듣죠? 자, 그럼 넘겨봐 이제. 뭔가 참고해가지고 뭔가 박스가 나오죠? 이건 내가 3, 4월 달에 1, 2월 달에 가서 설명하자고. 지금 쓰지 않아도 돼요. 자, 밑에 청약이 나온 거 보여요? 1번에? 그 다음에 넘겨보면 443페이지에 승낙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보이신가요?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이제 요걸 내가 정리하고 교과서로 다시 갈 거예요. 설명을 다시 들으세요. 들을 때 처음에 들으면 불편해도 제가 좀 꼼꼼함이 좀 있어요. 이게 헐렁헐렁한 거 싫어해요. 강의할 때도 이게. 그래서 이게 대충 하고 넘어가면 대충 아는 지식은 시험장에 정말 쓸모없어요.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자, 근데 요즘 학생들은 첫 번째 가장 갈망은 뭐예요? 합격은 다 하고 싶어.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간단하고 명료하고 쉽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만이 넘게 시험을 봐도 합격성이 15,000명만 나와. 이게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은 절대 쉽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자, 봐볼래요? 이거 저는 부탁을 드려요. 외워달라고.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 하냐면 내 집을 1억에 살래요 라고 청약을 해요. 그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집이 1억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 1억에 사겠다고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은 이거예요. 야, 청약이 뭐냐? 승낙이 뭐냐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물어보는 거야. 이걸. 그래서 청약이 뭡니까? 하고 들어올 때 요게 5가지가 들어오고 승낙이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
요게 5가지가 들어와요. 그럼 얘와 얘를 섞는 거야. 섞어서 다 뭐 청약에 대한 내용인지 승낙에 대한 내용인지를 크로스시켜야 돼. 이게 총 5개 지문에서 10개가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책을 보기 전 저 봐요. 1번.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약은 일방적, 아까 자판기. 백화점에 옷 생각나죠? 나오고 가격을 조절해서 가격을 정한 게 아니야. 얘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일방적이라 그래. 아, 청약은 일방적이야. 두 번째, 구체적이죠. 밀크커피, 프린커피, 설탕커피. 그죠? 윗도리가 아니지. 상위, 하위. 그죠? 아니, 윗도리라고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구체적이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 확정적이라 그래. 왜 확정적일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확정돼 있는 거지. 알겠죠? 이것과 다른 게 뭐냐면 나중에 가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서 이 유인은 불확정이야. 불확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쉽게 말하면 흥정이 가능해. 흥정이.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라 흥정이 가능해. 그러면 여기에 청약의 유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가를 분양하거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분양 광고.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가를 보면 수익률 약정 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구속력이 없지만 아까 아파트는 의식주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백곰이나 싱크대 같은 거 있죠. 요건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면 구속력이 있게 돼요. 계약 내용 자체가. 나중에 가면. 자, 두 번째, 청약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특정인한테 해, 불특정인에게 할까요? 예, 만약에 커피 자판기나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상품 진열은 전부 다 불특정인한테 하죠. 먹고 싶으면 네가 돈 내고 먹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갑은 을에게 내 집을 사세요라고 했죠? 그럼 뭐겠어요? 그건 특정이지. 그래서 요 청약은 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고 또는 누구에게도 불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상관없는 거지 이건요. 특정인, 불특정. 알겠죠? 아니 이 5개만 외우면 돼.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갑이 을한테 우편을 보내. 우편을 보려면 뭐냐? 이걸 흰 종이에다 쓴다 그래가지고 이걸 표백이라 그래. 외우지 마요. 쓰지 마. 표백, 하얀 종이에 표시한다. 그리고 이걸 우체국에 들고 가서 발송을 시켜. 이걸 발신이라 그래. 그러면 을이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놓이게 될 거야. 우편함에 들어가 있거나 같이 살고 있는 동거 가족이 우편물을 수령했다. 이걸 도달이라 그래. 도달. 그리고 을이 그 내용을 읽어. 그럼 읽으면 요 내용을 알아 몰라. 완전히 알았다. 이걸 완지주의 아니면 이걸 요지주의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걸 안 써. 이런 걸. 그리고 원칙은 도달을 쓰면서 예외로 발신을 가미하고 있는 거지. 이걸 나중에 가면. 근데 이거 안 나와. 처음에 나온 적이 없어. 우리 민법의 전체 발신주를 취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럼 얘는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청약은 도달주의가 돼. 그럼 도달이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을이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놓인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갑이 을에게 내 집을 1억에 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뭐 할까? 시세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도 얼마나 될까 알아보고 심지어 은행 대출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갑이 을한테 야 미안해 나 집 안 팔 거야. 그럼 누가 손해를 볼까? 을이. 갑남이 을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다고 하면 을녀는 얼마나 좋을 거요. 그죠? 막 드레스도 입어보고 막 친구한테 자랑도 한다. 나 청혼 받았다고. 그죠? 막 천첩장을 찍을 정도까지 다 알렸어. 근데 뭐야 갑남이 갑자기 나 결혼 안 해 그래요. 어마어마한 창피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갑이 집을 팔겠다고 청약을 했는데 갑자기 갑이 집을 안 팔겠다고 철회해버리면 누가 불치게 손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을이. 그래서
도달이 되면 함부로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해요. 그래야 그 상대방을 보호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단지 이제 예외적으로 철회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언제 되냐면 유보조항, 유보가 있거나 아니면 동의가 있다면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나중에 가면. 이게 어떤 거냐면 유보라는 게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거 보다 보면 시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완판이 되면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유보. 아니면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면서 나 병한테도 청약했거든. 근데 병이 먼저 사겠다고 하면 나 너에게 못 판다. 그렇게 유보조항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그럼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을의 동의를 받아서 철회할 수도 있다고. 이게 도달이 되면 함부로 철회를 못 하거든요. 일정 기간.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써볼까요? 자, 이분이 청약을 했잖아. 1억에 판다고. 근데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이분이 돌아가실 수 있어, 없어? 교통사고로. 그리고 도달이 된 거야. 즉 청약자가 사망이 되거나 또는 뭐라고 했어요? 행위 능력을 상실한 거야. 그래도 그 청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래도 유효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약은 유효니까 효력이 있다는 거지. 그대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5번째. 청약을 할 때 꼭 이 사람의 승낙기간을 정해줘야 될까?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첨장에 가면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이런 문구를 종종 써요.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그건. 그래서 청약은 총 몇 가지만 요 5가지를 기억하는 거야. 이 5가지를. 자, 그러면 승낙은 뭘까요? 승낙은 얘가 청약을 해오죠. 그럼 얘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확답이라고 하는 게 승낙이에요. 확답. 그래서 청약에 대한 확답이라고 해서 요건 회답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만약에 회답을 해야 된다. 항상 뭔가 난 사겠다 안 사겠다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면 아마 승낙자는 미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편의점 볼 때마다 왜 요구르트가 나를 보고 웃어. 그럼 뭐라고 그래? 난 요구르트 안 먹고 싶어. 지금 청약을 하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 안 먹는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냐고. 그래서 이건 회답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 2번째는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 특정인에게 불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특정인에게만 하지. 요 불특정은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요 불특정인에게는 인정 안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청약과 승낙이 10문제가 나오면 5, 6문제가 얘가 답이었어요. 얘는 특정 불특정. 얘는 누구한테만? 특정인한테만. 참 웃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65번 올 수 있거든. 얘를 이 쉬운 문제를 틀리면 다른 문제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째. 얘도 뭐예요? 얘도 도달주의야. 승낙이 도달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데 여기서 이따 설명할 건데 여긴 격지자간이 있어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이게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요게 격승발이라고 그래요. 격승발 그러는데 여러분들 격지자라는 걸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이 격지라는 것은 이격되어 있다. 거리적으로 멀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간상의 개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 사람하고 나오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전화를.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오는 대화자야. 거리적으로는 격지지만 지금 내가 대화를 하고 있죠. 미국 사람하고 나오고 지금 전화 통화를 해. 이건 뭐겠어요? 대화자지. 근데 여기 종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여기 영등포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야.
편지를 보내면 한 이틀, 3일 정도 걸릴 수 있죠? 그걸 격지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격지자라는 것은 거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시간상의 개념이에요. 시간상의 개념. 한 이틀, 3일. 그럼 무조건 뭐야? 격지자인 거지. 이게 격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10월 31일까지가 승낙기간이었어. 이때까지가. 근데 이 친구가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10월 25일 날 승낙을 발신한 거지. 요거 발신을 했고 얘가 날아가지고 여기서 10월 27일 날 도달이 된 거야. 도달. 그렇죠?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되는 거야? 이건 10월 25일 날 성립이 되는 거야. 계약 자체는. 알아들어요? 이걸 격승발이라고 그래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도달이 됐죠? 그리고 언제? 발신할 때 계약은 성립된다. 근데 요건 안 돼.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죠. 자, 여기서 언제 했냐면 10월 30일 날 승낙을 한 거야. 승낙 이해되죠? 근데 얘가 언제 도달했냐면 11월 1일 날 도달이 된 거야. 그러면 승낙 기간 내에 발신은 했지만 도달 자체가 늦게 도달한 거죠. 그럼 이건 아예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발신을 따질 이유가 없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격승발이라는 것은 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됐다는 전제에서만 뭘 따져라? 발신을 따지는 거야.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발신은 여 안에서 했잖아. 승낙기간 안에서 했다 하지만 도달이 어떻게 해? 도달이 승낙기간 외에 넘어서 도달된 거죠. 그럼 이건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니까 굳이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다 이걸 따질 이유가 없단 말이야.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격승발이라는 것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됐다는 전제에서 발신을 따지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외울 때 격승발 그래.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게 있어. 갑이 지금 이 친구한테 얼마에 사라고 했어요? 1억.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1억이 아니라 야, 나 8천에 사겠다라고 이걸 변경해버려. 변경.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니까. 알겠죠? 또 아니면 이거 어때? 내가 1억에 살게. 근데 매매 계약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 중개수수료, 계약서 작성 비용을 원래 민법은 균등하게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야, 매도인 네가 다 부담해. 그럼 내가 1억에 살게라고 조건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기존 청약에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거죠. 그럼 요건 뭐냐면 이걸 변경을 가한 이걸 승낙이라고 해서 얘는 승낙이 아닌 거지. 변경을 가한 승낙이잖아요. 이건 승낙이 아니야. 이건 뭘로 봐?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건. 이건 새로운 청약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자, 하나만 더 써볼게 이제. 자, 마무리. 조금만 참아봐요. 이게. 그래도 월요일 날이라 그래도 어제 하고 가장 좋은 수업은 내일이 제일 좋아. 왜냐면 월요일 날 시동을 걸어서 화요일 날 좀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게 목요일 수업이요. 그렇죠? 이게 지치거든. 금요일 날은 괜찮지 그래도 점점점 쉰다라고 하는 거. 토요일 날은 안 나와도 된다. 토요일 여기 뭐죠? 그럼 나와야 되네. 2차에서 중개사법이 생명인데 이게. 꽂혀 2차에서 중개사법이. 김상 선생님 재밌지 않아요? 재밌는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이게. 근데 숙기가 워낙 많아요. 알아요? 숙기가 많은데 요즘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학생들이 밥 먹자고 하면 지금도 간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나는 지금도 안 잊어먹어. 자, 봐봐요. 이게 뭐냐면 네 번째가 여기 이거 다섯 번째 이제 혹시 아까 연착이 될 수 있어 없어? 자, 여기 봐봐요. 이렇게
10월 31일 날이 승낙 기간이잖아. 그죠? 근데 얘가 늦게 도달할 수 있죠. 11월 1일 날. 제 말 알아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승낙이 연착된 거야. 기차가 연착됐다. 연착. 그럼 연착이 될 때 이 연착을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하나가 우리가 보통 통상의 연착이라고 하는데, 이 통상의 연착이라고 할 때 이 통상을 지워볼게. 그냥 연착할 때는 그냥 통상의 연착이에요. 이게. 그럼 통상의 연착은 여기 늦게 보낸 거야. 아까 10월 30일 날 보내서 이날 도달한 거. 그럼 뭐야?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지. 알아들어요? 그럼 요것은 뭘로 본다? 이건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뭘로 봐요?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사고에 연착이 있어요. 사고라는 것은 자, 얘가 언제 보냈냐면 10월 20일 날 발송을 한 거야. 그럼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근데 얘가 여기서 도달이 된 거야. 중간에 뭐가 터진 거야? 사고가. 우편물을 뭔가 하다 보면 요즘 기계로 우편물을 분리하잖아요. 근데 기계가 우편물을 분리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뭔가 그 기계에 낀 거야. 근데 그걸 일주일 뒤에 발견이 되다 보니까 늦게 발송이 된 거지. 이걸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 그래요. 그럼 사고에 의한 연착은 두 개로 나눠요. 연착이 되면 누가 연착된 거야? 지금 갑에게 연착된 거죠. 그럼 갑이 연착에 통지를 했어요. 당신 승낙서가 늦게 도달되는 바람에 내가 계약을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착에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반대로 연착에 통지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여건 계약이 성립된 걸로 봐요. 연착되지 않는 걸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게 가장 어려워요. 청약과 승낙에서는. 자, 이제 다시 봐볼게요. 자, 요게 있었다. 요거 내가 요거 들어볼게요.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제주도에 사는 갑이란 사람이 자기 귤 5,000박스가 있대. 1억을 1억에 팔겠다고 가락동 시장 을에게 청약을 한 거야. 알아들어요? 그럼 갑에 도달이 됐겠지. 3일 만에 도달이 됐어. 청약이. 근데 을의 가락동 시장 이 상인은 귤이 필요해.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겠다고 한 거야. 언제? 10월 20일 날 승낙서를 발송을 한 거지. 이해돼요? 그럼 최소한 요 을의 입장에서는 한 2, 3일이면 도달이 됐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을은 귤 5,000박스를 확보했으니까 더 이상 귤을 매입하지 않을 거라고. 알겠나요? 근데 그 승낙서가 어쩌다 보니까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날 도달이 된 거야. 알았냐? 누구에게 도달된 거예요? 갑에게 도달이 된 거지. 제주도 사람 갑. 근데 이때 승낙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11월 5일까지 가락동 시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을이 승낙을 한 거야 지금. 그럼 을이란 이상은 을은 10월 20일 날 보냈으니까 최소한 2, 3일 뒤면 도착할 거고 충분히 11월 5일까지 귤 5,000박스가 가락동 시장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시세에 막상 언제 도달한 거야? 11월 1일 날 도달이 된 거야. 누구에게? 갑에게. 그러면 갑은 고민할 거야. 내가 지금 선별 작업을 해가지고 5,000박스를 11월 5일까지 보낼 수 있다면 연착에 통지를 안 해. 그렇죠? 바로 밤샘 작업해가지고 바로바로 해가지고 보낼 거야. 근데 만약에 11월 5일까지 가락동 시장에 도착이 안 되면 나는 채무불이행이 될 거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될 거라고. 그럼 갑은 야, 을 미안한데 당신의 승낙서가 늦게 도달되는 바람에 내가 11월 5일까지는 귤 5,000박스를 못 보낼 것 같아 하고 연착의 통지를 보낸다고. 그럼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연차 통지를 안 했죠. 안 할 수도 있죠. 갑이 충분히 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럼 연착되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 계약은 성립시킨다. 이렇게 들어갈 거야. 나중에.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가장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해요. 이걸 이해하기가. 그래서 사고에 의한 연착은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차이점이 들어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자, 이제 요걸 우리가 요 5개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껴 먹기로 하고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보자고.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문제는 항상 26회잖아. 이게 여기에 26회고 또 넘어가 볼게요. 자, 27회 보여요? 같은 문제야 지금.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28회 보이죠? 그죠? 계속 청약과 승낙이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자 봐봐요. 이제 여러분들 배운 대로 한번 들은 걸로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와서 교과서 내가 표시할 거니까 들어봐요.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 자,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옳은 거면 난 이렇게 표시해요. 항상 이렇게. 왜 그러냐면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한 3번째 줄 읽다 보면 놓친다고. 그럼 다시 올라와서 옳은 걸 또 찾아요. 근데 보통 수험생들은 여기에다 동그라미 친다고. 이게 그냥 문제 전체를 동그라미 쳐놔요. 저는요. 습관처럼 그걸. 그럼 봐봐. 격지자간이라고 돼 있죠. 청약이란 말 나오죠. 아까 격승발이야. 격지의 청약은 이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없다. 무조건 격지자가 됐든 대화자가 됐든 청약은 함부로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아듣죠? 두 번째 봐봐요. 두 번째는 뭐야? 여기에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을 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된다. 청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특정인이 되든 또는 불특정이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불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죽었어. 청약자가 사망했다고.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아니면 그대로 유효다? 유효다고. 상실한다? 이게 틀린 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네 번째, 격지자 간에 승낙은 원제라고 했어. 도달이요, 발신이요? 이거 발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격승도가 아니라니까? 격승발이라니까? 답은 몇 번? 다 틀렸으니까 5번이지. 그럼 5번 읽어 안 읽어? 안 읽는 거예요 원래 시험장에서는. 자 5번에 승낙기간을 정하여 그죠?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했어. 자 그럼 요거죠. 자 10월 언제까지? 31일까지 승낙기간 정했지.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내에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잖아. 그럼 여기에 도달한 거 아니야? 1일. 그러면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정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우린 책을 안 읽었어. 요것만 한 거야 지금. 특징만. 알아들어요? 아니 문제가 우리가 왜 이걸 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안 외우면 문제를 따박따박 못 맞춰 나가잖아요. 자 다시 봐봐요. 여기에 이거 문제 농담말로 3-4번 풀잖아요. 그럼 다 안다 이게. 자 청약 승낙 옳은 거 틀린 거 이제 틀린 거지. 이렇게 쳐요 저는요. 틀린 건 두 줄도 안 쳐. 시간 걸려서 이게. 자 그러면 봐봐 1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다 그랬어요. OX 5가 되죠. 그렇죠? 아까 반대 주관적인 건 누가 일치가 돼야 돼? 상대방이 일치가 돼야 돼. 객관적인 건 내용이 일치가 돼.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문제를 풀 때에 주관적 객관적 느낌이 이상해. 쎄해? 이건 세모.
점점 세모가 많아지면 안 된다고. 알겠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요건 오예요. 이건. 자, 두 번째.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기간 정해졌죠. 아까 10월 31일.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아까 26회 때 5번 지문하고 똑같아. 26회 때 5번. 27회 때 그대로 울고 먹었어. 낼 게 없어. 지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아. 지역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처럼. 지문이. 세 번째,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자, 물어볼게. 무의식적 불합의 돼. 무의식적은 모르겠어. 불합의는 알아 몰라. 그럼 합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성립이 안 됐대. 불합의니까. 그러면 무효, 취소, 차고 이런 거 써 못 써? 근데 취소한대. 아니 계약이 성립도 안 됐는데 뭔 놈의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계약을 취소하는데 지금 불합의잖아. 계약이 성립이 안 됐잖아. 취소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27회 때 아까 이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이걸 얘하고 넘겨서 얘가 3번이 정답이 되면서 이게. 자 그럼 다시 봐봐요. 불특정 나왔죠. 불다수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오지. 근데 만약에 이게 불특정에 승낙도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승낙은 특정인,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외워야 된다고. 자, 격지자 간에 뭐라고 해서 계약의 청약은 자, 상대방이 도달할 때 발생한다. OX. 이제 X요. 자, 여기 봐봐. 청약 있죠. 청약은 대화자가 됐던 격지자가 됐던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예, 도달이고 얘도 도달이 되는 거야. 자, 승낙 가볼게요. 승낙에 대화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격지자가 나오죠. 그러면 얘들은 뭘로 이제 가르치는 거야? 얘는 도달이지. 얘는 발신인 거야. 그래서 특이한 놈이 누구야? 어떤 놈은 특이해? 예, 격승발. 얘가 특이한 거야. 나머지는 도달이니까 문제를 안 내는 거고. 알아들어요? 아니 뭔가 눈에 특이하게 들어와야 보이지. 그래서 5번 도달 맞죠?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풀어볼까? 풀 수 있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잡아가라고. 별표지 5개는. 자,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럼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1번에 청약은 그 승낙만 있으면 청약이 성립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뭐가? 청약은.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일방적인 것도 하나 써놓으면 청약의 특성이 다 나온 거죠. 이해돼요? 맞죠? 4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아파트 광고 있죠. 분양 광고요. 분양 광고는 청약이었어? 청약의 유인이었어? 청약의 유인. 요건 청약의 유인이다. 맞네.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 맞죠? 자, 세 번째 당사자. 이건 아직 안 배워서 당사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 아까 크로스. 이거 뭐야? 이걸 교차 청약이거든. 크로스 된 거. 찌찌뽕. 아까 목차 정리할 때. 그럼 이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돼? 나중 청약이 그래서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도달.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그랬으니까 발신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도달할 때. 거기를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4번에 세 번째가 정답인 거야. 다음 주 하면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네 번째 봐봐요. 청약자가 보이죠? 아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뭘 붙였어? 조건 또는 여기는 없네.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뭐예요? 예, 변경을 가했다면 기존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뭘로 본다? 예,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보여요?
이렇게.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걸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나 10월 31일까지 이 집을 살 건지 말 건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는 걸로 알고 계약은 진행해 나갈게요. 이렇게 청약을 보낸 거지. 근데 승낙자가 승낙을 안 한 거야. 그럼 계약은 성립돼? 안 돼? 안 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오면 제가 요건 좀 덧붙여 이야기를 할게요. 책을 보면서. 지금 내가 책을 안 읽었잖아요. 자, 하나 더 넘겨볼까요? 마지막 문제인가? 자, 민법상 29회 거. 이걸. 자,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1번에 청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 할 수 있다. 맞죠? 거의 대부분들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니까. 그 다음에 청약은 또 뭐라고 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할 수 못한다. 5조.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처리하려면 뭐라고 했어? 유보가 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지자 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의사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 승낙은 발송할 때 이걸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발 이렇게 들어온다고. 격승발. 알아듣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약자가 항상 주체.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 아까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 행위 능력을 상실이 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않는다. 그 청약은 유효다. 이런 말이라고. 자, 5번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또 나왔어. 아까 똑같은 일정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 이의가 없이 그 기간에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X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5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지금 청약과 승낙은 이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계속 이 문제가 별 5개짜리인데 거의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지문이 확실히 길어졌다는 느낌은 안 받아요? 자, 지금 요 봐봐요. 지문이 이 정도는 짧은 거예요. 요게 26회 때 나올 때거든요. 지문이 이렇게 짧았어요. 이게 가면서. 근데 점점 가면서 지문이 길어져요. 점점 점점 길어지는 추세가 좀 많아요. 답이 되더라도. 그래서 요것 정도 하나 정리를 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풀어주시라고. 그리고 혹시 앞에 보면 OX 문제 있죠. 그 OX 문제는 뒤에 답이 있잖아요. 답을 먼저 보지 말고 오늘 배운 거거든요. 여기도 OX 문제. 그걸 한번 먼저 풀고 답을 또 확인하시라고. 알아듣죠?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가자고. 다음 주 오면 청약과 승낙의 그 교과서 내용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부담, 3절 위안계약 이렇게 진도가 나갈 거니까 빠지면 안 돼요. 알겠죠? 계약법은 12월 달에 어느 정도 한 80%까지 잡아놓을 수 있다면 가장 좋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